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월요일 아침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MBC의 이지성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매일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눈길 빙판길인데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엉금엉금 귀여웠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는 올 겨울에 뭔가 서울에 변변한 눈 한 번 안 내리고 끝나나 했는데 내리긴 내리네요. 첫눈인 것 같아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상암동에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 아마 출근길에 오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눈이 예. 많이 쌓여 있고요. 곳곳이 빙판입니다. 웬만하면 차 놓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첫 뉴스 가볼까요? 네, 총선 뉴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죠.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공천 교통관리가 시작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공천 지역을 8곳을 추가해서 23곳으로 늘렸습니다. 이 네. 중에는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단수 공천을 확정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도 포함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인물을 이 두 곳에 투입을 해서 제대로 맞붙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곳이 이낙연, 황교안 이 종로 대전에 이어서 서울의 3대 승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맞불 자객 공천하겠다 이거죠. 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갑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지역구인 부산 북구 강서을에도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김두관 의원이 이제 출마기로 양산을까지 해서 양산을 양산과 북강서을까지 하나의 네. 벨트를 또 만들겠다라는 네. 거죠. 전선 확대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공천 추가 지정 과정에서요. 첫 번째 현역 의원의 컷오프도 나왔습니다. 경기 의왕 과천을 신창현 의원 지역구인데요. 네. 그러니까 초선 의원인데 공천이 배제가 됐어요. 납득할 수 없다라고 즉각 반발을 했는데 최고위에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승복은 하겠다 이렇게 신 의원이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87개 지역구에 경선 후보 추가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역 의원이 혼자 이제 신청한 곳들도 여럿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검찰 개혁에서 당론과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유한국당 얘기해 볼게요.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태구민이란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주민등록을 하면서 북한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명과 가짜 생년월일로 취직을 했던 건데 이번에 출마를 앞두고 태용호 본명으로 다시 바꾸려고 개명 신청을 했지만 네. 이 법적 절차가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네. 북한 해커 쪽에서 이 태영호 전 공사 쪽 핸드폰을 해킹을 했다라는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태영호 전 공사만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사람의 스마트폰을 이제 해킹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태영호 전 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쉽진 않을 것 이러면 이제 같은데. 신변 안전 보호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네.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이 지역구 출마를 이제 감액을 하게 되면서 네. 일단은 태구민이란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를 원래 하겠다라는 각오를 북한 밝혔어요. 문제에서 탈북에서 오면 다 가명들을 줍니다. 네. 본명이 아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바꾸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이 구민이라고 하는 게 백성을 구한다 이런 그렇게 뜻이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백성을 네. 구한다. 그리고 서울 현역 의원 자유한국당의 서울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이어서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한국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송파갑에서 재선 의원이죠. 박인숙 의원인데요. 예. 나이든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를 느꼈다라고 하는데 사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한국당 최초로 삭발을 했던 맞아요. 인물이잖아요. 네네. 투쟁력이 굉장히 있는 의원인데 사실 이것보다는 이 공천 면접 나온 직후에 이런 발표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뭔가 이 당내 정치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아니 뭐 공천 싶습니다. 면접까지 봤잖아요. 네. 불출마는요. 한참 전에 해야지 의미가 있지. 네. 죽음은 불출마가 아니죠. 못 출마죠. 아, 그렇게 못, 말하는 게 맞아요. 못 출마? 출마가 될 거 면접 다 잠깐만. 보고 지금 맞아요. 어록 하나 못 출마는 지어내신 겁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인용하시는 겁니까? 지어낸 겁니다. 사실 어휴.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못 출마죠. 못 출마죠. 사실. 밑줄 그어 주세요. 못 출마. 네. 아, 단어 하나 나왔어요. 완전 다릅니다. 네, 불출마가 지금 아니라 하는 못 거는. 출마.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오후에
이제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등이 합쳐진 네. 미래통합당이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후에 3년여 만에 보수 진영이 하나로 뭉치게 된 건데요. 네. 일단 물리적 결합은 되게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화학적 결합도 무난하게 진행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 출범을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그 출범까지 하는데 황교안, 유승민 만남은 아직도 성사가 안 되고 있는 아직도 거죠. 회동이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결국은 큰 두 축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어쩌면 유승민 이제 의원이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 어쨌든 한 번은 봐야 되는데 예. 그쪽 땅에서는 뭐 보는 거는 뭐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다 정리해놓고 마지막 도장 찍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 이러는데 그게 늦어도 너무 늦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이제 그러니까 디테일한 문제를 네.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완전 타결을 선언하는데 두 사람이 그러니까 손 막 맞잡고 이제 막 올리고 이러면서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그 전에 해야죠, 사실. 이렇게라도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단계도 넘어선 거 같고. 네, 지금까지도 안 만났고 오늘 출범식에도 유승민 대표는 안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결국 지분 문제거든요. 특히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그 유승민계라고 표현할게요. 같이 왔던 의원들한테 공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난하게 해결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땐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치 주체에게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네. 저어하는 심정이라는 것도 있는 법이거든요. 불편한 감정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게 아니냐. 그건 뭐 네. 당연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의식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이 표정을 연출하기도 힘들 정도로까지 뭔가 좀 앙금이 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그 이제 미래통합당의 또 내부 구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전조 현상이라도 볼 수 네. 있다. 겉으로만 통합이지 네. 내 속내로 다 통합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통합은 이루어졌는데 심정적 그렇죠. 통합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불출마까지 선언을 했는데 저쪽에선 내놓은 게 그렇죠. 없다고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미래통합당의 최고위 구성을 봐도요. 8명이 한국당 의원이고 새보수당,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 위원장 예, 맞아요. 한 명밖에 지금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 이제 오늘 출범을 하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전개가 이제 교통정리로 조금씩 돼가고 있는 것만은 네.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수 쪽에 들 때니까 정리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우리 공화당이나 김문수 의원 태극기 네, 당 또 세력이죠. 그렇죠. 이런 김문수 거 전 보내고 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추진하는 정당인데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축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으로요. 네, 그리고 지금 시경에 나가 있는 신재 리포터가 지금 교통제보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곳곳이 사고라고 하네요. 당진대전 고속도로 당진 방향 유구나들목 지나서 화물차 사고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다고 이 부분 지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라고 국도로 우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크게 사고 나나 보네. 네, 이런 안내를 보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코로나19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29번째 환자가 추가가 됐죠. 네. 사실 지난 토요일까지 닷새 동안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아서 큰 고비를 넘겼다 싶었는데 어제 한 명의 추가가 더 추가됐고 그런데 처음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사례여서 지금 그렇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82살의 한국인 남성인데요. 최근 한 달여 동안 해외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12월 이후에는 없다고 하고요. 예. 또 확진 환자와의 접촉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존 확진 환자들 28명은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들어왔거나 아니면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방역 감시망 안에서 발생을 했던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게 아닌지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29번째 환자의 부인은 사실 증상이 없다고 어제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어젯밤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30번째 환자가 됐다라는 기사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일단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응급실에 가서 네. 4시간여간 이제 머물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건 좀 의심된다 해가지고 대처를 해서 잘했어요, 하긴 했지만 네. 또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게 혹시라도 하나 어떤 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네. 차단은 했다고 합니다만 네. 이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방역막 밖에서 일어났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잘 맞고 또 많이 더뎠거든요. 일본 하는 거 보면 우리 방역은 정말 잘 되고 너무 잘하는 잘했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19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종이면서도 너무 특이한 게 그동안의 신종과는 더 달라요.
양상이 증상 발현되는 양상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은 그러니까 맞아요. 발열이나 뭐 인후통 아니면 호흡기 증상 안에서 발열 그 증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코로나19는 근육통만 호소했던 환자들도 많고요. 이번 환자 같은 경우는 흉통, 가슴 통증만 호소했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너무 다양합니다. 게다가 28명 중에 3명의 환자는요. 특별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근데 접촉자이기 때문에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온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 사실 어떤 나라도 방역 시스템이 선진화돼 있어도 이거는 못 막아요. 우리 정부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네. 지역 감염만 앞으로가. 아니라면 네. 또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이 안암병을 상당히 잘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대처 잘했어요. 만약에 네. 실패했으면 뭐 네. 뚫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뭐 아마 의료진들도 일단 뭐 자가격리 예. 좀 들어갔다고 네. 하는데 아무튼 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늘기를. 그 네. 타이밍 최대한 빨리 그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대처를 한 건 다행인 것 네. 같고요. 아무튼 감염 경로가 좀 빨리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브리핑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일본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 네. 이게 이래 갖고 도쿄올림픽 열리겠냐 이런 얘기까지 진짜 번져 있는 못하겠네요. 상황인데 잠시 후 2부에서 일본 현지 연결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볼 계획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반박을 한 셈인데요. 지난 13일에 부산지검을 방문해서 일선 검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 네네. 심리한 판사가 직접 선고까지 하는 것처럼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결정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관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공판에 직접 들어가서 네. 그 공소 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사를 하고 이렇게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또 한 번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진 건데요. 법무부가 이번 주 금요일에 검찰 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네네. 이게 참 이례적인 회의예요. 이렇게 장관이 주재해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던 거는 지난 2003년도 강금실 장관 당시 이후에 17년 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 장관은 소통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이미 밝히긴 했는데 워낙 이제 이례적인 자리인데다가 또 민감한 안건을 다루는 만큼 이 자리로 인해서 또 검찰과의 갈등이 봉합이 될지 아니면 더 증폭이 될지 관심이 그러니까 오늘 모으고 당장 있습니다. 한 조간 보니까 이 자리에서 검사장인가 치받아 버릴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벌써 예측 보도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 우리 박지원 변호사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 엄청난 기득권을 갖고 있었어요. 검경수사권이 7월부터 이제 조정이 되고 분립이 되는데 네. 그걸 기본으로 봐야 됩니다. 예. 엄청나게 갖고 있던 거를 조금 뺐습니다. 예. 뺐는데 좀이라도 안 넣으려고 지금 한다는 저는 느낌이 아니 많이 근데 이게 들거든요. 기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의 문제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기준으로 봐야죠. 검찰을 기준으로 보면 개혁이 됩니까? 검찰을 기준으로 보면 다 자기들이 하는 게 맞는데 네. 이제껏 제대로 기소를 못했고 예. 수사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이 되는 거고 네. 그 틀에서 기관 간에 바꾸는 거고 그렇다면 그 안에 바꾸는 것도 저는 사실은 틀리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게 잠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뭐 수사권은 경찰로, 기소권은 검찰로 이런 그 큰 틀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안에서 직접 수사를 허용한 5개 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럼 수사 검사가 수사를 다 끝내고 기소 여부도 결정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수사 검사 따로 두고 기소 검사 따로 두자 이거잖아요. 추미애 그렇죠. 장관의 이야기는 그렇죠. 이제 그걸로만 한정해서 그 부분만 한정해 보면 그만큼 검찰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하는 거하고 수사하는 거하고 통제가 계속 되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법무부 입장이고 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다라는 건데 네. 저는 개혁이라는 건 사실 자꾸 개혁 대상자한테 어떤 의견을 주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은 어쩔 수 없이 검찰의 상위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이때가 잘했으면 뭐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계일보가 정리한 걸 보면요. 네. OECD 국가들을 좀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구분이 애매모호한 국가는 빼고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는 국가는 7개 국가였고요. 네.
우리나라처럼 통합이 되어 있는 국가가 26개였습니다. 더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추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게 검사 안에서 검찰 그렇죠. 조직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전제가 깔린 상황에서 나온 변화의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OECD는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우리는 부분인 OECD 것 같고요.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검찰권을 갖고 있던 나라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검사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요. 확증 편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죠. 벗어날 수 없죠.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떤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게 수사이다 보니까 그 의심에 계속 이제 그 몰두를 하다 보면 다른 걸 못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소 검사가 분리가 돼서 일종의 필터링이 된다면 그만큼 균형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그 효과죠. 사실. 충분히 어떤 그걸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 단계에서 이상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뭐 서로 달랐던 이걸 보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적인데요. 그러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가 된다고 해서 기소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본인이 정결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에 결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문제의 본질은 위 최종 그러니까 최고 단계에서 결재 단계에서의 문제로서 비롯됐던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본다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무슨 그렇게 큰 대안인가?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결국은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국민의 인권 이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다 검찰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막 언론에서도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뭔가 반박을 하면 언론에서 그걸 다 더 부추기는 양상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던 뭐 기소권 그 공소장 수사검사, 예. 기소검사 분리. 다 그거랑 뭐 공소장 불공개하는 거 네. 다 합치 보면 사실은 크게 뭐 문제가 저는 안 돼 보이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크게 떠드는가 하는데 검찰에 조금만 얘기를 하면 이게 논란이 엄청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그 양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검찰 개혁이 되는 거를 엄청 검찰 내에서는 좀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장담하건데 추미애 장관이 뭘 내든지 간에 똑같은 양상이 될 거예요. 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얘기를 할 때 수사와 공소유지를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공소유지, 그러니까 공판 검사는 따로 지금도 분리돼 지금도 따로 돼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공판부가 있잖아요. 그럼 공판부가 네. 있고요. 그리고 특수부 안에서도 뭐 지금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편의상 특수부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뭐 특수 1, 2, 3, 4부가 있다면 특수 4부는 사실 공판 담당이에요. 공소유지 특수 1, 2, 3부가 한 수사에 대한 공판을 또 그러니까요. 특수부 안에서도 분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공판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했을 때 뭐 법정에서 저쪽 상대방에 대한 공격권이 맞아요. 무뎌질 수 있다라는 어떤 방어권이 무뎌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의 걱정은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좀 상황이거든요. 더해서 계속 그럴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무슨 안을 내든지 간에 다 반대할 거고요. 그것도 언론에서 크게 쓸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라 큰 일인가. 엄청 크게 지금 개혁이 됐는데 이 세부적인 걸 조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놓기 싫어서 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가 큰일이냐라는 이야기는 양면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반대하는 것도 뭐 굳이 그래야 되는가도 있고 또 뭔가 역으로 본다면 이 문제를 지금 본격적으로 제기해서 얻는 실효성이 뭐가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왜 그러냐면 맞습니다. 해당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의 결재를 득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완결된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사건 같은 결국은 총장이나 검사장 결재라고 한다면 예. 문제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된 거 아닌가요? 시간은 다 됐고 뭐 또 계속 얘기하지만 뭘 하든지 간에 계속 이래 될 거예요. 7월 달까지.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21일에 이제 검사장 회의가 또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지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금 뭐 그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 그때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이지성 기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